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특보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문병철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고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는 잠시 뒤에 모시려고 하고요. 오지혜 MBN 정치부 기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면 이번에는 평양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메인 프레스센터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김종민 기자, 일단 지금 예정대로라면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일 텐데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하나요?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장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인데요. 청와대는 양 정상 외에 두세 명의 배석자가 더 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배석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입니다. 청와대는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오전에 두 번째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전체적인 성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2시 30분부터 옥류 아동병원을 방문하고 3시부터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일정에는 리설주 여사도 동행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두 영부인의 일정은 북측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나요? 네, 정상회담은 우선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담 성과에 따라 시간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 대통령 내외와 수회원들은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이어 북한의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이번 방북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만찬이 진행됩니다. 현재는 저녁 9시에 일정이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내외도 두 일정에 함께 참석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3시 반이었다면요. 30분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요. 당초에는 한 2시 정도가 아닐까 했는데요.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 워낙 깜짝 이벤트가 적지 않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 기자, 일단 지금 들어오는 속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프레스센터 안에 이제 백화소 안에 이제 도착했던 이제 그 소식들,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늦어진 게 카퍼레이드 하면서 좀 이제 지체된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순환공항에서 원래 평양 시내까지는 40분이면 이동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휴가 기간 중에 그 평양 일상을 다룬 사진집 읽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본 평양 일상과 정말 같은지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만남을 갖다 보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정상회담은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영식 교수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행사 아니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정상회담을 한다. 워낙 이제 처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과연 북한이 어떤 것에 신경을 썼길래 이 장소가 마련이 된 걸까요? 이제 4.27 판문점 회담 때 북에 모시고 싶다. 그러면 즉한 그 영접을 하겠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북진이 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그 인상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정상국가다, 이런 이미지를 대한민국하고 세계에 꼭 확인을 하려는 그런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그 영부인을 대동한다든지 영접을 순환공항에서 할 때 또 열병식 예포 21발을 쏜 것이라든지 또 이번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네. 숙소인 백화소가 아니라 백화원 초대소가 집무실인 아니라. 도동당 청사, 네. 한국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곳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네.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접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고 또 특이한 것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처음으로 그렇죠. 이제 평양에서 이 방문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민족의 동질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신 있는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국제 무대 외교의 그런 룰에 네. 따라서 하겠다 이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네가 백화원 초대소에 들어갔을 때요. 꽃다발을 받아들고 환영을 받는 장면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당초 저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전해진 바와 다른 그런 돌발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봉 교수님께서 이제 배석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상회담의 생중계는 지금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소식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배려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의제에서 정말 이렇게 손에 쥐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병철 의원님. 네. 지금 그 청와대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 얘기로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네. 그리고 비핵화 문제 두 가지를 의제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인들을 대거 다 동반을 했죠.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세 가지의 의제가 논의가 될 텐데 아마 그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하면은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반면에 이제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북미 관계를 중재하는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되어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도 이제 빈칸으로 비워놓고 간다 이렇게 말했듯이 사실 성과 있는 그런 결과를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경제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큰 틀은 얘기하겠지만은 세세한 부분들은 경제인들이 대거 방북했기 때문에 네. 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 대통령 내외가 머물 숙소죠. 이 백화원 초대소와 관련해서요. 영상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요. 아무래도 극진하게 접대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까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들, 북과 남의 이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원결에 그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측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측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결실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받는 날 오늘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렇게 환영 전이랑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오시자마자 이렇게 일정에 너무 하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결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순탄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아주 못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백화점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내외를 함께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되고 있는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 기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나요? 네, 지금 백화원까지 이동하고 나서 환영 행사에 대한 담소를 지금 나누는 모습인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수준이 낮아도 성의를 최대한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세였는데요. 사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정상이 지난 이 평양 희천 고속도로는 최근 포장을 마치고 보수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네.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또 이번 회담을 앞두고 성과를 내보자, 결실 맺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지난 5월에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식사 대접을 하지 못한 죄 좀 마음에 걸렸다. 이번에 좀 성심성의껏 대접하겠다. 좀 이런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마 개별 오찬을 하시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라는 입장인가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도로가 불비하다에 이어서 우리가 수준이 낮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대접하고자 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또 한 번의 소박 어록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남북한의 좀 격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솔하게 좀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본인도 아마 이제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늘 뭐 남한 TV는 이제 상시적으로 거의 보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전 위원장도 늘 뭐 MBC도 본다, 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북측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한 것 같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항의 영접을 이제 최고 지도자 부부가 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시내 카퍼레이드까지 있었던 네. 거 아닙니까? 저런 행사도 사실은 북측은 그동안에 뭐 보안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이제 꺼렸던 그런 행사들인데 이제 거침없이 이제 그걸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도로 포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백헌 영빈관 네. 그 입구 진입로도 보니까 포장을 새로 한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요? 손님 그래서 맞이. 예, 지금 네. 내부 치장도 좀 새롭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막기 위해서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준비는 지금 한 것으로 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두 정상 간의 표정이 한결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저 담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번 만난 사람하고 세 번째 네. 만난 사람은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전에 정상회담 때는 좀 긴장감 같은 것들이 돌기도 했고, 특히 이제 지난 2000년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남북 간의 정상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격식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고, 또 맞이하는 북쪽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리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직접 이제 공항 활주로에 나가서 걸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옹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네. 이 백화원 초대소까지 가는 동안에 파격의 연속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최대한 격을 다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순안공항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 담소를 나누면서 이 환영 모습을 남쪽이 본다면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문 대통령의 눈에 어렸던 환영 장면, 이 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갔었는데요. 어떤 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오늘 가서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순안공항으로 갔을 때 그때도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고 뭐 그러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하고 이제 달라진 게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예포 21발 발사했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그 화면 보면서도 예포 쏘는 걸 별로 의식을 못 했었어요. 아마 멀리서 쐈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크게 안 네. 들려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예포 21발을 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 네. 이제 의례적인 그런 절차인데 북측은 그동안 그런 부분 별로 따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확실히 정상국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퍼레이드, 갑자기 중간에 아마 퍼레이드는 우리 쪽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려서 시내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차량으로 함께 이제 이동을 또 하는 네.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갈 때 이 두 분이 무게차에서 머리 뒷모습이 보이는 네. 그 장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뒷머리가 좀 많이 빠지시긴 하셨더라고요. 어찌됐건. 네, 그래서 그 자리 또 자리 배석을 보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을 상석으로 네. 앉히는 이런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오늘의 역시 가장 결정적인 명장면은
스냅에 내려서 네. 그 두 양쪽의 양국의 이제 지도자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일종의 사자회담을 간단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네. 그런데 꽤 오랫동안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제가 보기엔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최고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로가 불비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북한의 볼만한 명소를 거치면서요 퍼레이드를 했던 것, 이 장면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좀 압도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취재진들도 그 장면에서 잠깐 술렁이기도 했다고요, 오 기자. 네, 그렇죠. 일단 뭐 여명거리랑 이제 스카이라인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랬었고요. 네. 또 이제 그 맨 처음에 만났던 순간에 대해서는 사실 취재진들의 기대감은 적었습니다. 뭐 그래요?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깜짝 동승을 했다. 이 사실이 이제 확인되는 순간에는 잠시 네. 프레스센터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도 저 담소 내용이 좀 전해졌다고요? 네, 그렇죠. 오늘 이 공항에서 환영받았을 때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리설주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네. 퍼스트레이디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는 한 번도 배우자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네. 김정숙 여사 이 담소를 나누면서 참 할 말이 많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리설주 여사에게요? 네. 지난 2000년, 2007년 평양 정상회담과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의 부인들이 만난 건데요. 지난 4월 판문점 이후에 두 번째인데요. 공항에서부터 손을 맞잡고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지금 두 영부인이 어떤 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죄송합니다. 옥류 아동병원에 방문했을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동병원은 사실 2015년 8월 방북 때도 이희호 여사가 참관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군요. 같이 퍼스트레이디가 동시에 가지는 않았었는데요. 만약 예정대로라면 이곳을 방문했을 텐데 북한에서 가장 큰 아동병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지시로 또 개원을 했었고, 그래서 좀 네. 국빈들이 방문할 때마다 꼭 찾는 코스라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 오늘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 지금 시작을 한 지요 46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세 번째 지금 정상회담 그리고 영부인은 두 번째 만나는 거긴 한데 공연도 관람하고 아마 리설주 여사가 동행을 계속하는가 보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북 간 정상의 그 부인이 같이 만나는 자리는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여사라고 부르지만 네. 북쪽에서도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리설주 여사라는 표현을 북쪽 매체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이 몇 차례 앞으로도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김정숙 여사가 계속 리설주 여사하고 동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레드카펫이 깔리고 나서요. 이 공항 입구에서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 내외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리설주 여사가 옆에 잠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도 하면서 한결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2000년, 2007년에는 퍼스트 레이디를 북한에서 볼 수는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정은 네. 김정은 이제 체제가 등장하고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세계 외교 무대에 남북 관계를 통해서 세계 외교 무대에 데뷔하면서 이제 네. 리설주 여사가 매스컴을 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일단 김정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네. 이제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특히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상 간에는 정치, 경제, 군사와 관련된 아주 하드한 무거운 의제들을 가지고 주로 다루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영부인들끼리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프트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부드러운 분위기 자체를 부드럽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하는 이런 네. 역할도 사실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이설주 여사의 영접이라든가 그리고 김정숙 여사와의 어떤 동행 네. 일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또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홍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꼭 밝다고는 할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아, 그래요?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접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긴장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두 정상이 만나고 있지만 그 회의장에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경제 협력 이것도 북한이 이제 대북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한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남북 간의 이제 군사 긴장 완화 조치라든지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네. 이제 진전을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이 정말 원하고 있는 병진 노선의 한 축, 그러니까 핵무기의 완성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빨리 해야 될 텐데 네. 구구절 행사 때 이제 김영남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더 이상 고난 행군은 없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북한 인민에게. 그리고 북한도 지금 뭐 손전화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네. 세상 돌아가는 이제 소식을 다 아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잘 살겠구나. 네. 희망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도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 마음이 꼭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청중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두 분이 만나실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 아까 윤수석 보니까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늘은 일단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던데요.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비핵화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기 전에 네. 그 비핵화에 관해서는 모든 게 이제 블랭크 공란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공란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결국엔 이제 북한과 해서 네. 그 비핵화 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좀 입장을 보류하거나 남겨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많은 기대를 했던 거는 그 양 정상의 이제 합의 발표문이 내일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회담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 말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양측이 합의를 이미 이루어냈고 그 디테일을 그 확정만 하면은 이번 평양 방문은 성공으로 마무리 질 것이라는 어느 정도 공감대와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청와대에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정상의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 기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배석자가 당초에 한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정의용 실장까지 포함해서요, 윤곽이 드러났다면서요. 어떤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배석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아직 북측 배석자는 확인이 아직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예상컨대 서훈의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철 부장이죠? 김영철 네. 부장 배석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 둘은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두 정상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해왔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 두 라인이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용 안보실장의 서훈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어떤 의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걸까요, 위원님? 결국 그 비핵화 문제하고요. 네. 그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이 두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우선적으로 참석한 걸 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둘 다 지금 남측이나 북측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카드, 그러면서도 북한 역시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집중이 될 거고,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카드를 준비해 갔는지 잘 모르겠고, 중재자로서 사실 카드를 준비해 가서 들이밀면서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북측 배석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종원 평론가님 보실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그동안 뭐 계속 그 김영철 부위원장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 이제 김정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배석자를 많이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 전례를 따를 것 같고,
우리 쪽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서훈 국정원장은 늘 사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차 정상회담 때까지.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비핵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제 가장 지금 이번 그 정상회담 의제 중에서 까다로운 의제를 우선 다루겠다라는 것으로 좀 읽힙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문제가 어찌됐건 이제 가장 이번 쟁점이기도 하고 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초정밀 조율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제 무산되고 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몸을 낮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친서도 다시 보냈고 곧바로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아마 실무 수준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의견 조율이 좀 됐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카드를 선뜻 받았을 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여전히 조금 이제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좀 메워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니까 힘들겠으나 어찌됐건 좀 낙관을 하는 그런 그 생각이고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다시 보내서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착했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마음속으로는 결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지나보면 조금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그 순안공항의 북측 인사들 영접 나온 북측 인사 중에 누가 있었나 이걸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게 좀 이 역동성이 좀 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사실 포인트맨이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담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알려진 바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미국 측의 이런 비핵화 조치 요구를 거절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리는 당신 대통령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당신 전화가 있으면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결심을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거치지 않고도 우린 백악관하고도 통큰 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보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얻을 것이 없으면.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왜 그랬냐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 친서를 보냈을 때 미국이 북한은 전향적인 조치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좀 위협성의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 보고 평양 방문을 취소하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라인은 새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보여줬던 북한의 강경 태도가 북한을 점점 불리한 협상의 위치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하고 얘기를 하게 되다가 이제는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점점 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과는 이제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 외교부의 목소리가 이제는 비핵화라는 기술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 평양으로 떠나기 전에요. 북미 대화 그리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요. 평화의 제도화라든지요. 언제든 만나는 부분을 더 강조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과거에 나왔던 언급부터 저희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자기의 이러한 의지에 대한
국제사 일부의 그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I just came on stage and I was told that Kim Jong-un said some terrific things about me. He said, I have faith in President Trump. Think of this. You don't hear that from them. And just moments ago, they put on that he said very strongly that we wan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during President Trump's tenure. That's a nice, he just said it, just said it. 한참 정상회담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시까지 가고요. 5시 반 이후에도 또 추가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밀린데 오신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회담을 보면요. 판문점에서는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없었어요. 지금 회담에는요. 다만 영접하는 자리에 내내 존재감을 과시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문 대통령이 가신 곳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밀착 수행 여전히 변함이 없었었는데요. 어떻게 역할을 오늘 평가하시는지요? 아침에 생방송으로 보면 김여정 부위원장이 이렇게 우리 카메라에 잡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 장면이. 그랬는데 사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보게 되면 그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했던 사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노동신문에 곧바로 실리는 그런 일들이 그 3일 동안 연속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하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최고 존엄에 대한 사진을 직접 골라서 보내주기 때문에 바로 실어서 보낼 수 있었거든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2, 3일씩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최고 존엄 사진 고르는데 그것 때문에 검열 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그렇듯이 이번에도 보게 되면 생방송으로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김여정 부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오빠에게 네. 설득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니고 오늘도 보면은 계속 그 카메라 앵글들을 쳐다보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계속 그 생방송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대외 송출이나 그런 이미지 관리는 여전히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단상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을 받기 전에요. 이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가서 좀 인도를 하는 모습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선에도 네,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섰었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사이를 마주보게끔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했었고 이 꽃다발을 2번이나 받았는데 네. 공항에서 받고 그 평양시에서 받고 꽃다발을 우리 대통령께서 2번 받으셨는데 그들 다 꽃다발을 인계하는 것도 그 김여정 네. 부부장이 했었죠. 계속 네.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전반적인 그 의전들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환공항에 일찌감치 나와서 영접을 하고 영빈관 앞에서도 있었고요. 이 밀착 수행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 총괄을 했을까요? 전반적으로 행사를 다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 행사 전반을 관장하고 네. 지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 옆에 저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쪽에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그런 역할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카메라에는 뭐 간간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 그 장소까지 직접 다 따라가서 지금 네. 그 주변들을 다 챙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도 김여정 부부장 만나서 이 반가움에 몇 마디 같이 나누는 장면도 포착이 되곤 했었거든요. 가장 동해 번쩍 서해 번쩍했던 분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 저 장면도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뒤에 와서 꽃다발을 이제 화동들에게 받은 거를 자기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몸을 돌리셨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부부에게 등을 돌린 상태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네. 그러니까 반가워서 이제 그런 거죠. 저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김여정 부부장의 사실은 이제 이 위치를 상징하는 거다. 네. 아마 북한 주민들 오늘 그 공항에 나왔던 평양 시민들도 저 장면을 보면서 이 김여정 부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각별히 챙길 정도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서
열일한다. 예,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지금 김여정 부부장 지날 때마다요, 저 포스를 들었던 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일선 긴장을 하면서 따라보는 듯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외교의 중심에 있어서 말이죠. 북한 속내는 김여정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던데 진짜입니까? 뭐 김정은이 가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설주 여사가 아니라 김여정이거든요. 이설주 여사 같은 경우는 의전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나타나지만은 사실 이설주 여사가 동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김정은이 나타나는 현장 행사장에는 항상 그 김여정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친남매지간이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그 맡들은 무슨 최고 존엄에 대한 경호상의 위협이 전혀 없는 인물이죠. 경호상의 위협이 전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거든지 컨트롤하고 때로는 문제가 막히면 때로는 현장에서 문제가 막히면 해결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 조율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런 위상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는 소위 그 북한에서 말하는 백두혈통으로서 김정은의 친누이이기 때문에 친여동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위협이나 거리낌 없이 저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다행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여정이 저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부드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막힘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동시에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에요. 좀 과감한 전략이라 할까요? 한반도기도 오늘 최초였고 그다음에 무게차라고 하나요? 오픈카라고 하는 것까지 최초였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의 한 단계 더 나아간 본인의 이번 행사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보면은 저 김여정 그 부부장이 그 선전선동부를 맡으면서부터 사실은 이게 북한에서의 나오는 사진이나 앵글들이 대단히 좋아지고 장비들도 화질도 확실히 좋아질 정도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미사일 발사할 때 뒤에 불꽃이 아주 세밀하게 보일 정도로 찍어가지고 도덕신문에 내보일 정도 대단히 그 앵글을 잘 잡아서 내보일 정도로 많은 자원과 정책 결정의 권한들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죠 이번에 같은 경우 생방송을 하는 것, 무게차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 등등의 모습도 그것도 생방송으로 다 찍어서 내보낼 정도로 대단히 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그냥 과감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회에 보이기도 대단히 유용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분명히 이 장면은 미국도 보고 있다라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게 이해적 실로는 그 이익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또 보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3차 정상회담에 동행한 경제인 특별수행단이요. 본격적인 행보를 나서서 이 시각에 아마 북한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석했는지는 아직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리용남 원래 이분이 이제 무역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쪽으로 이제 계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전반적인 그 외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재정 상황들이라 해서 조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 내부에 지금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 경제개선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략 목표 달성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노동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필요와 그런 그 북한 내부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인들에게 하겠죠. 그걸 듣는 경제인들은 자선 사업가들이 아닙니다. 이윤이 창출되면 이제 움직이게 되거나 여러 가지 아이템 사업 구호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듣고 있는데 저는 뜻밖인 것이 박봉주 총리가 안 나선 게 조금 어디 있는지 조금 오늘도 안 나섰던데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북한 내부의 경제 개혁과 발전 전략을 박봉주가 하고 있는데 총리입니다. 박봉주가 하고 있는데 박봉주가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재벌 총수, 그래도 4대 그룹 총수인데요. 가실 때 약간 긴장하는 모습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인데요. 이 전면적인 세대 교체로 젊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물론 최태원 회장은 그때는 막내였지만 이제는 비교적 이제 연륜을 갖춘 나이대입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외신은 지금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방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3세대 3세의 만남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방점을 두고 보도도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이재용이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인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만나서 뭐 각별히 이야기를 할 그런 계기를 이제 만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뭐 국내 최대 네.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이제 갔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이제 굉장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고, 네. 북한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전제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그 중에서도 역시 대기업들의 좀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은 분명히 내리고 있을 겁니다. 이건 네. 사실은 뭐 북한뿐만 아니고 뭐 어떤 저개발 국가라도 우리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든 투자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총력전을 펴다시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북측이 그래서 의외의 그런 그 경제 총력전 그런 것들을 실무 차원에서는 벌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내각 부총리하고 따로 그 자리를 만든 것도 그게 아닐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뭐 앞으로 공개가 좀 쉽지는 않겠으나 네.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투자 유치 요청, 물론 이제 대북 제재가 풀린 것을 전제로 해서 네. 그런 그 요구도 좀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분들이 직접 챙겼다고 하는 수행원 없이요. 이 손가방 그리고 출입증을 챙겨 떠나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방북 전에 이런 건 꼭 조심하세요라고 특별 과외도 받았다면서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북측으로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이제 그 대기업 산하에는 경제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연구소에서 프레젠테이션도 받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뭐 보도에 따르면은 검토하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줬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에 마치 우리가 뭔가를 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네. 사인을 보내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이 같이 동행한 부분은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놨을 경우에는 남북 이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 북측이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네. 점을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카드용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같이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둘째로는 그동안에 사실은 뭐 남북 경제협력 창구라고 하는 게 현대그룹 정도밖에 없었고 그것마저 사실은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직접 총수가 결정력 있는 총수가 직접 듣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각자 대기업들마다 지금 TF를 꾸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있을 거고요. 네. 또 남북 간의 말씀 중에. 채널을 네. 만든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당초에는요, 이 김영철 부장하고 서원 국정원장 아닐까 싶었는데요.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원 국정원장이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는데요. 이 김여정 부부장도 이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북측의 배석자가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상회담에서요. 또 한 번 이 경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쪽의 요청, 그러니까 북한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쪽에 함께 이 경제인들을 수행해서 데려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김여정, 김영철, 배석자가 뜻하는 거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그때 이 뭐 개성공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그때 그 김정일 위원장이 본인이 다 직접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배석자한테 특히 이제 군 관계자한테 우리가 이제 이 개성공단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고 조언을 듣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네. 이번에 배석자가 김영철 부위원장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 좋게 얘기하면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달리 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력 있게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네. 다른 이제 북측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판문점에 이어서요. 가장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두 분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 양옆에 앉아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시 45분쯤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비핵화 테이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재벌 총수가 오신 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진 않을까요? 삼성도 텔레비전 조립을 북한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북한에서는 삼성이 경제 협력에 참여하기를 대단히 많이 바라고 우회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권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지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은 북한에 들어가서 이익 구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걸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네. 어쨌든 북한을 방문하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한국 정부가 이 한국의 대기업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켜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든 유엔의 경제 제재든 여차하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여차하면 확률은 낮겠지만 그런 위험을 피하는 건 오롯이 대기업 총수들의 몫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갔을 때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제재에 대해서 네.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 경제 총수들이 간 거에 대한 입장들이 딱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 제재 이야기를 한 것들이 사실 우회적으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의 그 이란 제재 때문에 그 유럽 기업이 50억 불, 한국 돈으로 5조 정도의 벌금을 물은 사례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냐면요, 공개적으로 나온 의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공항에서요, 이 문 대통령이 남쪽 이 수행원들 인사를 시킬 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금 더 길게 소개를 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김영미 네, 국토장관 말씀하신 거는 철도 얘기라고 저희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죠. 네. 지난번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도 남쪽의 철도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북쪽은 그에 비해서 철도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은 북측의 철도 시설을 개선하는데 네. 좀 투자 좀 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런 걸로 읽히거든요. 그런 것들의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 또 우리도 남북 간의 경협을 하려면 물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철도가 제대로 뚫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남북 관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남측의 입장에서도 철도 건설을 굉장히 기여하고 네. 북측도 사회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북측 내부의 물류라든가 교통체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철도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서로 니즈와 어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이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철도를 주무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을 특별히 길게 소개드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 장면 이후에요.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함께 차에 타고 50분간을 대화한 거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도열한 환영 인파에 이제 무게차에서 손을 흔든 뒤에 백화원에는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왔었거든요. 그 차 안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신 게 아니었을까? 그거는 경제와 관련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개하면서 4월처럼 철도 담당하고 있는 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김정은 위원장은 저렇게 화려한 고층 빌딩이 질비한 여명거리를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혹시 또 김현미 장관을 가르치면서 여명거리에 뭐 빌딩이 너무 많으면은 좀 조심해야 될 뿐입니다. 이렇게 네. 설명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인배 원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네. 또 국민의 세금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엄격한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했으니까 네. 아무리 북한 측의 입장이 집요하고 급하다 하더라도 경제 사안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안 네.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은 그 책임을 정부가 과연 온전하게 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내용은 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 뒤에 중국이 있다. 그리고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좀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정도로 무역 네. 문제를 핑계로 대서 대북의 압박을 북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는 한국이 만약 경제 협력 문제에서 너무 앞서간다면은 네. 단호한 입장을 취할 때 그 파급 효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이번 평양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말이죠. 지금 영상을 보니까 공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패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도 다 알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은요. 이 김영철 부장은 미국의 스카이라인을 봤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에게요. 오늘 보여준 평양의 모습은 확실히 바뀐 11년 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재벌 총수분들, 문 대통령까지 각인시켜주면서 언질이라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는 일단 그 최대한의 예우를 보여주겠다. 네. 이제 그런 의미가 더 이제 일단 컸다라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지금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보여준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이제 예술단이 북한에 다녀왔을 때 그때 예전에 또 북한 다녀오셨던 그 가수분들이 대체로 한 얘기가 북한에도 굉장히 빌딩이 많이 늘었더라 이거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그때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갔을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진 네. 그런 그 모습을 이제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경제 발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싶은 그런 그 여망을 담은 카퍼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그 이름을 붙이자면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네. 지금 인파가 상당히 많네요. 저거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호수를 흔들다가 제지를 받으신 분도 있었었거든요. 평양 시민이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네. 이제 오늘 뭐 얼마나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중첩되어 가지고 사실 네. 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평양 시민들 중에 1호 행사에 동원되는 그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집에 한복들도 다 비치하고 있고 수술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여차하면 그래서 다 한복들을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비치하고 있어서 네. 1호 행사가 되면 이렇게 공지가 오면 다 나와서 이렇게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그거 자체를 뭐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독재주의 국가니까 그걸 네. 통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려고 했던 시스템을 그렇게 동원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 중에서는 과하게 하기도 하고 뭐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주민들이 도열한 분들은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무게차 위에서 손을 흔들면서 공개적으로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있고 문 대통령이 공항에서 90도 인사한 다음에 또 악수까지 한 걸 보면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일 거고 그래요? 평생 처음 겪는 경험일 겁니다. 이게. 물론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환영 행사를 했지만은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는 환영 방식은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했던 환영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요? 상당히 다르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무게차 타고 가는 모습. 무게차는 사실 그 경호상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그 그러니까요. 경상들이. 특별한 네. 경우를 제외하면 왜냐면 저격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무게차 퍼레이드 하다가 저격한 인물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게차 퍼레이드는 경호 목적상 거의 회피하는 수단인데 불구하고 북한 같은 체제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승해서 무게차 퍼레이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네. 영접 행사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계속 충격적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이겠지만은 네.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저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바로 북한이 정상 국가화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외교적인 스타일만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이 국제 상황이나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감성들 이런 것들도 좀 정상화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의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2007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요. 그때 무게차 옆에 계셨던 분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네요.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고요. 그때는 아마 문화회관에서 따로 만나 뵀었죠. 네, 근데 그 공항면 영접 저때 차를 갔다가 차가 타고 왔을 때 이제 평양 그 외곽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맞이해서 무게차 타고 프레이드를 해서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네. 이제 4.25 앞에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맞이하는 그런 네. 장면을 가져왔었죠.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떤 이 비핵화에 관해서도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우선 장면으로 봤을 때 가장 저는 혁혁하게 저는 그 잘하셨다고 보는 장면이 오늘 이 북한 주민들한테 네. 악수하고 목례했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다. 섬기는 모습이다. 라고 네. 보여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잔상으로 남아서 북한에 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저 네. 오토바이 선도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 원래 이제 퍼레이드 할 때 저렇게 네.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오토바이가 하니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저렇게 이제 인도하는 역할들을 오토바이가 네. 하고 있는데요. 저것도 굉장히 절도 있게 선을 맞춰서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퍼레이드가 상당히 이제 북측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 자신감을 좀 드러낸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여명거리를 보여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자,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네. 뭐 우리 이제 남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많이 알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거리를 돌아서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보폭을 맞춰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기는 좀 어려운 네.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저렇게 표하고 앞으로 개방되면은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한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우리도 이제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경제 제재가 해소가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이번에 이제 수행단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북측을 좀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동안에 북측에서 좀 많이 섭섭함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속을 합의를 했는데 연락사무소도 제대로 안 열고 우리는 핵실험장까지 붕괴시켰는데 왜 네. 성의를 몰라주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도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거 철도 네.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유엔사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다고 하는 그런 뭐 섭섭함 같은 것들을 북한 매체를 네. 통해서 드러내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도 이번에 우리가 당신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확실하게 우리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다. 나는 네.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재가 행동을 이끌지 아니면은 이 협력이 행동을 이끌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5시까지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고요. 배석자는 지난 4월에 판문점에서의 배석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4월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뒤에는 5시 반부터요. 이 환영 행사로 공연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하면은요. 저희 눈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종원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평창올림픽 할 때 북한 예술단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네.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공연단 북한으로 가서 공연했을 네. 때도 그때도 이제 잠시 이제 합동 공연할 때 등장했었고 오늘도 이제 아마 그 공연을 이제 그 삼지연 악단이 이제 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집단 체조 뭐 관람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마 그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그와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삼지연 악단의 이제 공연으로 그런데 삼지연 악단이 오늘 공연 제목이 뭘까요? 뭘까요? 추정컨대 가을이 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봄에 우리 그 예술단이 북한에서 공연할 때 공연 그 큰 행사 제목이 봄이 온다였죠. 온다죠. 그때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면서 가을에 우리 쪽 악단이 이제 우리 공연단이 남쪽에 가서 네. 가을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을이 오긴 왔네요. 지금 어쨌든 같이 공연을 보시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구구절에 어쨌든 집단 체조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상당히 신경 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주안해 줄까요?
일단 뭐 그 구조 행사 때 났던 그 위대한 조국이라는 그 마스 게임이 구절에서요? 했었던 네. 그것이 이번에도 진행될 거라고 보고 내부적으로는 그 행사에 우리 대통령이 볼 수도 있다 하는 검토가 있었던 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이 오늘 저녁이 될지 아니면 내일 저녁이 될지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미난 게 에일리 이 머리가 알리 저분이 머리 노랗게 저렇게 물들이고 있는데 예전에 2000년 이후에 이 한국 공연단이 걸그룹이 가서 공연하게 될 때 북한 주민들이 첫 반응이 뭐냐면은 왜 저렇게 머리를 노랗게 이상하게 물들이고 있었냐고 굉장히 불편해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꽤 많이 이제 북한도 우리 한류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화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요. 최은호 마술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워낙 이 북한에는 이제 뭐 동물도 가져갈 수가 없고요. 마술로서는 상당히 좀 힘든 여건이긴 한데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이 남북 통합의 마술을 보여준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가져갈 수 있는 장비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을 소품으로 쓰겠다는 날 과감한 발상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저런 발상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지난번 판문점 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이용해서 뭐 지폐를 이용해서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스케일을 좀 더 키운 것 같은데요.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졌다.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 사회의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워졌고 남한에서 가시는 분들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금 더 격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참여하는 마술을 해도 이렇게 거리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재밌는 이벤트가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환영 만찬이 열리는 목란관이라는 데는요. 천장도 벽지도 내부도 모두가 다 희다고 하는데요. 마치 목련꽃처럼 말이죠. 최고급 연회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뭐 가본 적은 없는데요. 뭐 어떤 곳인지는 지금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 그 북한의 그 꽃이요. 목란입니다. 그래서 목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꽃이 하얀색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삼목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색을 상징하기 위해서 건물 안에 그 내장을 전부 온통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1980년대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북측을 방문했던 주요 인사들이 주로 다 이 목란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장 그 형태는 이제 앞쪽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앞쪽에 있는 무대에서 아마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그 공연에 아마 내일 뭐 빛나는 족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공연을 할 때 남북한 같이 공연을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급히라도 좀 짜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요. 마술 공연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북측의 마술사가 와가지고 이 현금을 달러로 바꾸는 그거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마술을 같이 좀 보여줄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문 대통령 내외가 공연을 관람하는 곳은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 대극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 측으로서는요, 이번에 특별수행원을 보면 총력전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가겠다라는 거고요. 북한 쪽에서의 깜짝 이벤트는 오늘 환영 행사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이나 수산업 때문에요. 이 시장도 한번 가서 식당 들러보시라라고 하는 또 의외의 카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번 정상회담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뉴스특보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해드렸던 남북 정상회담 평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